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갑질 사례는 뭡니까? 네, 이제 곧 방송사마다 연예대상 수상식을 하는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연말 되면 하죠. 네,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나 네. 방송국 작가, 예. 또 PD분들이 이제 연단에 올라서 수상 소감 밝히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런 장면을 시청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예. 근데 이 인기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이 한 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그때 드라마 만들면서 어떤 스태프들이 일을 했는지 이 스태프들이 근데 직장갑질 119에 제보를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드라마 장시간 노동, 장시간 촬영, 뭐 부상, 뭐 임금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어떤 제보들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CBS로 오다 보면 옆에 SBS가 있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에. 네. 예. 이 SBS를 보니까 이제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포스터가 아주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저께 이제 18일 화요일에 이 드라마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 얼마나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제가 그 항우의 품격을 만드는 스태프 한 분이 보내온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네. 벌써 30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 21시간에서 24시간 찍고 이동해서 3, 4시간 휴식하고 이동시간 포함해서 3, 4시간 휴식하고 다시 24시간 촬영하고 연속으로 2,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새벽부터 또 촬영. 제작사 및 SBS는 주 68시간 지키는 팀이라고 소문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68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런 걸 보내오셨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 드라마 촬영이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첫 주부터 20시간 30분, 22시간, 24시간 이렇게 했고요. 가장 길게는 그러니까 첫 주부터 22시간 이렇게 말하면 일주일에 22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예, 하루입니다. 한 번 촬영 시작하면 예. 22시간, 24시간 촬영한다? 예, 그런 네. 뜻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가장 길게는 10월 10일이었는데요.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끝났으니까 29시간 30분을 촬영했습니다. 이야. 여기 게다가 이제 휴일 경우에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초반에는 연속 촬영이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후반부로 이제 갈수록 일주일 넘게 연속을 촬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고발한 내용에 보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10일 연속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박정규 의원이 그 카톡 읽어주면서 68시간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촬영하면?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방송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특례 업종에서 빠지면서 이 특례 업종에 이번에 빠진 업종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시행 유예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고 예. 아직까지는 일주 68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68시간도 넘잖아요. 네, 지금 한 2배 정도가 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무래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하면은 그 방송사 측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했다 이렇게 또 답변하던데요. 이게 휴식 시간이라는 게 촬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본인이 뭐 집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쉬고 싶어서 찜질방에 가서 잘 수 있거나 식당 찾아가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태프들은 촬영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 모든 종류의 스태프들이 다 그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바로 부르면 움직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는 아예 휴식 시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런 게 문제제기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8월인가도 저희 방송에서도 이 드라마 현장에 잠입 취재한 기자분 한 분 모셔서 인터뷰한 적도 있고 또 그때 뭐 대책 세우겠다고 정부도 좀 나서고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전혀 대책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9월 초에 이 방송 3사와 언론노조가 산별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체결을 할 때 이제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그 업무 환경에 대한 합의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1일 노동 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불가피하게 연장해도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의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에도 근로일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 다음 근로일까지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이
예를 들면 SBS 드라마가 이렇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밝히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희망연도 노조 산하에 방송 스태프 지부라고 예.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이 올해 7월에 예.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노조를 만드셨어요. 예. 이분들이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예. 초장시간 노동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직장갑질 119에는 많은 제보들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신분은 SBS 정직원 아니죠, 전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방송국의 신분제가 너무 복잡해서요.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아마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복잡한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드라마는 황후의 품격 드라마는 SBS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프로덕션에 외주를 줬어요. 그 프로덕션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유명한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근데 그 스태프들도 일부만 이 자회사 소속이죠. 제작사 소속이고. SM 라이프 디자인 소속이고. 예. 대부분의 또 스태프들은 이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팀장과 같이 일을 몇 명이 모여서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주로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건설사처럼 원청, 1차청, 2차청, 3차청. 다단계죠. 예, 다단계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재밌는 건 저희들에게 2천만 원 가까이 돈을 떼었다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업무가 로케이션이라 그래요. 뭐냐면 촬영 장소 선택하는. 네, 장소 섭외하는 그분이신데 이분이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SBS TV 제작본부 드라마국 그리고 섭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 SBS 직원 같이 써 있네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섭외를 아무도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분은 3차청인데도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이게 폭로가 나와도 법률상 SBS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가 없어서요. SBS가. 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출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소속 PD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PD가 결국은 그 촬영 현장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D가 모든 것을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거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 스태프 노조도 방송사가 계속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하청 노동 문제랑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우리 불법 파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주었을 때는 원청에서 그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이러면 불법 파견이다. 이건데 명백히 이거는 SBS 정직원 PD가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엔 턴키 계약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턴키? 네. 뭐예요? 이게 방송산업에만 이제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외주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부탁을 할 때 지출 항목, 그러니까 인건비나 장비료 같은 거를 구분하지 않고요. 총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몇 억을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으면 한 편당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예. 그럼 제작사는 또 조명팀이나 미술팀 팀장한테 또 얼마씩 주고 이걸 너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그 팀장들이 알아서 사람도 데려오고, 네, 뭐 식비나 이런 것도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고요. 예.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또 맺지 않는 거죠. 네, 그 미술팀장이 데려온 사람들과 본인이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턴키 계약이 드라마 제작에서는 아주 일반적입니까?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 설명된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도 뭐 일일이 근로계약서도 안 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면 하루 12시간 뭐 그다음에 선별협약에서 합의했던 15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계약서를 안 썼다는 분들이 뭐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턴키 계약으로 아예 맡겨버리니까 그 방송사든 아니면 제작사든 업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떤 것도 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SBS 30이지만 17입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40도 넘는 폭염에서 5일간 76시간을 일하시던 분이 내인성 뇌출혈로 사망하신 사건이 터졌고요. 예. 그다음에 TV 앤내 화육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샹들리에를 달던 스태프가 추락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이런 그 방송 촬영 현장에서 네. 그 위험한 일들이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SBS, TVN만이 아니죠. 딴 데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터키 계약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지난달에 MBC 최승호 사장을 방송 스태프 노조에서 찾아갔었어요. 문전박대당한 그 일.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배드파파라는 드라마 문제 때문에 간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터키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턴키 계약을 아예 거부할 수는 없나요? 의뢰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 쓰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분들은 제가 여기 방송국 나오기 전에 이 PD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자기 신분은 밝히지 말아달라. 이 동네에서 자기가 이 제보를 했다고 하면 네.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다. 네. 그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께서 이거를 얼마 전에 한번 폭로를 하셨어요. 예, 예.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이제 KBS에서 방송되는 프로덕션의 작가님 사례였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합쳐서 이제 받아야 될 돈이 4,700만 원 정도가 있으셨거든요. 예. 근데 2018년 3월까지는 그래도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이라도 있었는데 예. 3월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까지 이전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급 각서도 갖고 있고 계약서도 다 갖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대출받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박정규 의원은 또 사례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분은 통화를 했고 본인이 했던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예. SBS 자회사인 CNB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최근 제보인데요. 그 유행백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15명 정도 이 프로그램의 제품을 만드셨대요. 네. 근데 그 SBS 자회사인 SBS CNBC가 M+라는 제작사에 제작을 맡겼고요. 그 M+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PD, 작가, 카메라 감독 뭐 이런 분들을 쭉 모아서 예. 일을 시켰는데 예. 이분들이 돈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2달 넘게 일해서. 그래서 무슨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13회를 녹음하기로 했는데 10회, 12회 하다가 다들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일을 다 그만두신 거죠. 네. 그래서 13회 촬영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PD님 말씀으로는 영업방송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방송? 영업방송. 영업방송. 그러니까 광고방송하고 다르게 보통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뭘 찍으면 방송국에서 한 60%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협찬도 받고 뭐 2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00% 제작사 니네가 수익을 가져가라.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식객남녀도 이렇게 찍었다 그래요. 근데 식객남녀는 좀 돈이 됐대요. 예. 근데 이렇게 돈이 될 때는 그 수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근데 만약에 좀 인기를 못 끌어서 방송이 잘 안 돼서 찬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체불은 다 스태프가 져야 되는 정말 황당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시간 노동, 부당한 계약, 임금 체불, 이 방송 산업도 이 갑질 종합 세트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군요. 네. 이번에 저희 그 스태프들 290명 넘게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예. 제가 약간 놀라운 기록이 있어서 봤는데 인격 무시를 당했다, 욕설을 당했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성분만 따졌더니 인격 무시를 당했다는 이제 복수응답에서 인격 무시를 당했다가 51%, 그다음에 욕설을 당했다가 40%인데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가 34%나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실 정부에서 이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네, 하루 12시간 이내라도 네, 제한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바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특히 이제 공영방송인 경우에는 공영방송부터라도 네, 이러한 문제를 지금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좀 새로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사가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송사, 제작사, 그다음에 방송사 노조,
그다음에 스태프 노조, 그리고 연기자 노조 이렇게 방송의 5주체가 있는데 이분들과 정부가 같이 방송 뭐 발전 협의체라든가 물론 이런 걸 만들어서 예. 이 안에서 논의를 해서 예. 근로조건도 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체불임금 생기면 그것도 방지하고 갑질도 예. 신고받고 이렇게 정부가 좀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된 어떤 잘못된 관행이 문화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고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만 따라서 좀 전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드라마나 뭐 재미있는 예능 프로 보시면서 저 뒤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좀 생각해 가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정규 운영위원 그리고 조은혜 노무사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